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 상황은 어떤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은 사실 뭐 정치적으로는 좀 러시아에 쓰는 것 같은 결을 가집니다만 정치적 얘기하기는 좀 판단이 어렵고요. 일단 그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좀 분석해 주세요. 네. 네, 뭐 앞서서도 그 에너지 얘기들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결국 이번 계기로 인해서 에너지나 농산품 또 결제 분야 공조 확대가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위안화 강세가 좀 촉발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품 가격 통제에 대한 부담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오늘도 사실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국의 상품 선물 가격은 모든 카테고리가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10% 상승하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0.4%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중국이 처할 이제 조치들을 조금 예상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위안화 강세 용인을 통해서 수입 물가를 좀 완충하는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는 원하던 안 원하던 지금 스위프트 배제라든지 이런 러시아 제재 관련 이슈로 인해서 결제 관련한 그런 수요도 좀 증가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그 어떤 위안화를 그 강세로 만들려는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 중국 쪽 보시면 탄소 중립 전략 관련해서 조금 수정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재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제 공급을 줄이면서 부작용이 워낙 컸기 때문에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라는 작년에 이제 에너지 집약 산업을 규제했던 것들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도 한시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급이 좀 늘어나는 쪽에 노력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 시장 규제에 대해서도 매일 지금 철광석이나 연료탄 각각 규제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계속 강화하는 행정 규제를 병행할 것 같습니다. 국내 입장에서 보면 중국 관련 에너지 소재나 시클리컬,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의 경우는 작년의 경우는 뚜렷하게 공급 축소에 맞춰서 저희가 주가 흐름을 특히 이 상반기에 좀 많이 봤다면 올해 상반기는 중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나 이런 수요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강도와 가동률 상승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공급이 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이 상향 안정화되면서 수요가 좋아진다는 쪽에 이제 뉴스들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곁다리로 조금 말씀드리면 대만 이슈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 쪽의 그 어떤 대만 전략은 이번 러시아 계기로 뭔가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11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20기 지도부가 출범하는 내년 정도가 대만 관련 전략의 변화 정도를 보니까 뭐 대만까지 일단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호재가 별로 없는 시장인데 베이징 겨울올림픽 이후에 이제 중국의 내수 부양이나 통화 완화 정책,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우리 시장에도 꽤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3월 달에 발간한 자료에서 투자 사이클이 당장을 믿을만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중국의 투자 중에서 인프라 투자나 제조 캐펙스 투자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그 인프라 투자는 작년 연간 사실상 경착륙을 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4분기부터 정부나 SOC 인프라 분야의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투자 사이클이 인프라 중심으로 반등할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보고 있는 대출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올해 인프라 투자가 상반기에 최소한 7에서 한 10% 정도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예상 5.4%보다 높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고성장 투자 분야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계속 중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제 동수서산이라고 그래서 IDC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이런 전략이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관련 투자가 연간 한 20% 이상 증가 예상이 되고요. 신형 인프라는 5G나 저희가 이제 특고압 전기 충전소 뭐 등등 새로운 분야의 인프라 투자, 신형 인프라 투자도 저희 추정에 올해 25% 증가, 또 신재생은 연간 10% 정도, 그리고 저희는 중국 정부가 이제 그 보장성 임대주택, 청년주택 뭐 이런 거랑 좀 유사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도 올해 한 150% 이상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어제 나온 중국의 그 PMI 지수가 제조업도 좋았고
비제조업, 즉 서비스나 이런 건설업도 되게 좋았는데 토목공사 관련된 지표들도 2월 달에 상당히 큰 폭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상품 가격이 중국에서 오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수요에 대한 그 어떤 재고 확충이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국 증시의 경우는 최근에 그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서 신형 인프라나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동수서산, 그 동부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서쪽으로 연산시키겠다 해서 이동시키는 그런 기간망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 또 신재생까지 연결해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는 아무래도 이런 구간에 투자가 활성화되는 구간에 주로 이제 기계나 화학, 철강, 또 반도체까지도 좀 투자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만 중국 쪽 수요는 분명히 3월부터 효과가 좀 발휘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가 이제 확대된다는 건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얘기죠. 지난번에도 이제 신형 인프라 투자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중국의 이제 정협 전인대 양회가 시작되고요. 전인대는 3월 5일, 우리 시간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개막합니다.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 지난주에 짧게 좀 말씀드려서 이번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한 번 더 드리면 토요일 날 개막을 해서 공식적인 일정이 이제 폐막 일정까지는 저희가 잡히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8일 정도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주말에 열려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토요일 날 이 정부 업무보고 발표의 내용이 사실상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성장률 목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고용이나 이런 쪽에 거시정책 목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성장률 목표는 저희 예상보다 좀 높은 5.5%, 서비스업 고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 취업자 목표를 1,000만 명 이상을 하는지 좀 지켜보시고요. 특별히 감세라든지 특별국채 재발행 이런 것들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어디다 집중하는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동수서산이나 전통 인프라 투자 관련된 공급도 상당히 늘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서비스업에 대한 눈치를 좀 보고 있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로 코로나 전략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사실상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신호를 총리가 발표하는지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부양책이 이번 계기로 더 확실해지고 상반기 관련된 선행지표가 꾸준히 이어지는 계기가 좀 될 것 같아서 2월에 좀 제한됐었던 그런 그 전인대 2월 효과들은 3월부터는 좀 더 완만한 중국 증시 상승을 좀 유도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전망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랑 시장 흐름이 중국 상해 지수 보면 비슷하게 이제 1월에 하락하고 2월에 반등이 좀 나오고 횡보 비슷하네요. 우리랑 흐름들이요.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1, 2월 달에 계속 전망 드리고 있는 것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진 건 사실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경기나 실적 하락세는 저희가 일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히 본토 상해 신천 증시는 개인이나 펀드 발행 같은 기관 자금들이 상당히 좀 유출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고정금리 상품으로 개인들이 좀 이동하는 그런 악재들도 좀 발생을 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성장주에 대한 어떤 편입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펀드들이 외국인은 순매수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매도하면서 알고 계신 친환경 관련된 CATL 같은 그런 전기차나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나 CRO 같은 바이오테크 이런 대표주들이 여간해서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도 심천의 차이넥스, 차싸이라 불리는 상업판이 많이 빠진 이유가 이런 성장주에 대한 수급 불안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정책이 4분기에 돌아섰고 이번 전인대 전후로 투자 심리나 수급 관련 지표들이 바닥을 좀 찍고 실제 경기는 1분기 정도를 분기로 저점을 보고 실적은 2분기 정도부터 바닥 확인 이후에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 방향성 자체는 변함이 없을 걸로 보고요. 어제 나온 PMI 지수를 좀 분해해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제조업 PMI나 서비스 PMI 모두 다 신규 주문이나 이런 분야들이 즉 선행 지표들이 개선이 되면서 저희가 전월비로 보던 전분기로 보던
1분기 정도가 바닥하긴 하는 신호는 확실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쪽은 본토 증시에서는 CSI 300 지수가 상당히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상해 과창판이라고 불리는 스타 50 지수도 계속적으로 중국의 테크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비중 확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빅테크나 부동산 관련 투자 심리가 이제 최악을 좀 지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변동성 여전히 있습니다만, 홍콩 증시 역시도 국내 중국 관련주 소비재든 투자재 보실 때 충분히 이제 홍콩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중국 관련주 전략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본토의 그 강구통이라 불리는 자금의 어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홍콩 주식을 사는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낙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 드립니다. 차이나TV 오늘은 3월 중국 증시 전망 전략 세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